경남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1차 방역 완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2살에서 15살 청소년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결단의 문제라며 거듭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권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2023년 창원에 도입 예정인 간선 급행버스 체계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80명까지 태우고 속도는 지금의 버스보다 2배 정도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남의 프로스포츠가 저조한 성적으로 마감했습니다. 프로야구 NC는 7위에 그쳤고 프로축구 경남FC는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일상 회복이 설레지만 조심스럽게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심 속 축제장은 모처럼 시민들로 가득 찼고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규모 행사장에는 예약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남도는 확진자 치료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 창원시 마산 국화축제장입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마스크 쓰기와 2m 거리 두기만 지키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2년 만에 찾은 대면 행사에 기대감이 큽니다. 걱정했던 것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질서 없거나 이러지도 않고 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앞으로도 이제 자꾸자꾸 자유롭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창원시는 애초 비대면 축제를 계획했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대면 축제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막 이후 축제장을 찾은 사람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행사를 치르지 못해 대관율이 반토막 났던 창원 컨벤션 센터에는 예약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도 낙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약실 직원 4명 전부 다 전화를 다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제 그 마이스 관련 이제 온라인에서 업계들, 그러니까 뭐 기자재라든지 그런 업계 이용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증 환자와 생활치료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방역당국의 확진자 치료 체계도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뀝니다. 70살 미만 환자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에는 집에서 열흘 동안 머물며 하루 2차례 체온과 산소 포화도 등을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지정 중에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 재택치료 관리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18개 시군의 재택치료 전담팀을 꾸려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와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시간 제한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요.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환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유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1차 방역 완화 조치로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을 통한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확대돼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행사와 집회 인원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허용됩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과 위중증 환자 수, 치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가 오면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요인으로 겨울철 실내 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 1천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의 존재, 그리고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연말연시 모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약 45%로
594개 병상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1,716명으로 한 주 새 28%가 늘어났습니다. 3주간 1 미만을 유지하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3으로 높아져 유행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868만 명, 인구의 75.3%입니다. 오늘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살에서 15살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접종 예약률은 27%대로 약 50만 8천여 명이 사전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는 이달 22일부터는 전국의 유, 초, 중, 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를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동엽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경남의 백신 접종 완료자는 248만여 명, 인구 대비 7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자 경상남도가 추가 접종을 열흘 정도 앞당겨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접종 완료 6달이 지난 60살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 7만 5천여 명이 대상인데요. 지금까지 4천여 명이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거제가 28명, 창원 24명, 사천 9명 등 모두 69명입니다. 창원의 요양병원에서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76명으로 거제의 요양병원에서 2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9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환자와 종사자는 사흘마다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10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면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누계 수출액은 최단기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5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했습니다. 10월 기준 최고액, 전체 월간 기준으로도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최근 8개월은 500억 달러가 넘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덕에 지난달까지 누계 수출액은 5,232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최단기 5천억 달러 돌파 기록입니다. 수출 단가가 15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수출 물량도 견조하게 증가하며 수출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 헬스와 2차 전지 같은 신성장 품목도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차량 부품은 반도체 수급 차질 등의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수입액은 538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무역 규모는 역대 가장 빨리 1조 달러를 돌파해 9년 만에 세계 8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수출 호조세가 코로나 이전으로의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연간 수출액은 12월까지 6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지난달 14일 기각돼 보강조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남 변호사의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지침 자체를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택지 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환수하는 금액을 줄인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오늘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표 추적 등 보강 조사를 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결단의 문제라고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시작했고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는 이론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이라면서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민간의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나눠 가진 건 국민의힘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 5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42%를 넘어설 정도로 참여도가 높습니다. 후보들의 막판 표심 잡기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거예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런 맷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포퓰리스트이자 도덕성 제로인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제압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 등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원희룡 후보는 장애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영국에 도착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선언적인 의미의 합의에 그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영국 글래스고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각 오늘 저녁부터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COP26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감축 목표 상향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So, what's the success of this summit? Well, G20 countries committed to keeping the 1.5 target within reach, with a series of immediate actions and medium-term commitments.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된 합의는 없었고 당초 2050년을 제시했던 탄소 중립 시점도 못 박지 못했습니다.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 연료의 퇴출, 이른바 탈석탄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진전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버스보다 2배 빠르고 정시에 운행해 도로 위에 지하철로도 불리는 간선 급행버스 SBRT가 창원에 도입됩니다.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는 사라지고 신호교차로와 양방향 통행 방식으로 창원광장의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황재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창원광장입니다. 축구장 5배 면적,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974년 조성 이후 대규모 행사나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2000년대부터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보행 접근성이 떨어져 안전성과 활용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창원 원희대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9.3km 구간에 우선 도입되는 간선 급행버스 SBRT. 버스 중앙 전용 차로와 우선 신호, 전용 승하차장과 80인승 굴절버스 등이 새로 도입됩니다. 버스 통행 속도가 최소 1.5배 이상 빨라지고 정시성이 확보되면서 도로 위에 지하철로도 불립니다. BRT 도입과 함께 창원광장의 교통체계도 크게 바뀝니다. 창원시청 앞으로는 보행자 전용 공간이 들어서고 2곳에 신호교차로가 생겨 현재 한방향 회전교차로가 양방향 신호교차로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재 방식을 유지하려면 최소 4곳의 신호교차로가 필요한 데다 지하차도 조성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4년 서울시청 광장이 광장으로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행자 접근성을 높인 방식과 유사합니다. 서울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을 광장과 함께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는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창원광장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창원광장 처리 방안에 대해서 건적별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심의회와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10월경 착공. 국비 등 584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 BRT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에 2023년 1단계 완공이 목표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KT가 지난달 말에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그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보상 금액은 400억 원에 이르는데 개인 기준으로는 가입자 한 명당 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오전 KT 통신망이 1시간 넘게 마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가 끊겨 개인은 물론 식당과 병원, 학교, 증권가 등 사회 전반이 통신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KT가 피해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겠다는 안입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과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열흘 분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보상 규모 회선은 3,500만 선 수준,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5만 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를 쓰는 개인 고객이면 1인당 1,000원, 소상공인은 대략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접수 절차는 따로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이번 달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이 일괄 감면됩니다. KT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네트워크 혁신 TF를 통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개인 실수로 인한 장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 작업에 대한 자동 통제 시스템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개설해 앞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거뒀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술판으로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를 벌이더니 결국 가을 야구 문턱도 넘지 못하고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도 K리그 일부 승격에 실패를 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인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7위로 추락했습니다. 창단 9년 만에 통합 우승을 거머쥔 NC가 이번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주된 원인은 지난 7월 서울 원정 숙소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외부인과 벌인 술자리 사건입니다. 박성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선수 4명의 출장 정지 징계로
동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NC는 내부적으로는 주축 선수 이탈에다 팀 분위기 침체, 외부적으로도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원인 제공으로 입단 순환을 겪었습니다. 지역 야구 팬들의 실망과 질타가 이어졌고 말썽구단이라는 인식까지 얻었습니다. 야구 팬 그리고 KBO 회원사, 학팀 선수단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머릿속에 사과를 드리고요. 창원시가 연고지인 NC의 선수 관리와 도덕성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70억 원을 들여 메이저리그급 새 야구장을 지어주고 광고권과 식음료 판매권 등 부대 수입을 25년 동안 NC에 보장했는데도 2019년 기준 NC의 공헌 활동 실적은 4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역 고교 야구부 물품 지원과 선수 영입에만 그쳤다는 겁니다. NC가 지역사회 공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 야구장과 2군 훈련장을 제공하는 등 NC 구단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획기적인 그런 지역사회 공헌책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K리그 1 승격을 노리던 프로축구 경남FC도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승점 43점, 6위에 그치며 4위까지 주어지는 준 플레이오프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수들 첫 구성부터 예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선수들의 부상과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그 선수들을 기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 뛰고 하다 보니까 프로야구 NC에다 프로축구 경남FC마저 지역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올 시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개천예술제 예술경연대회 문학부문의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쇄한 작품과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약서에 쓰인 내용 일부가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최 측이 뒤늦게 바로잡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1949년 시작된 지방예술제의 효시 진주 개천예술제. 올해 70주년을 맞아 문학과 무용, 국악 등 6개 분야의 35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개천 문학상과 학생 101장 제출 서류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최측에 기속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른 국가인 지자체에서 이렇게 모르다니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참가한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저작권은 응모자가 갖고 공모전 주최자는 이용 방법과 기간, 횟수 등을 알린 뒤 이용 허락을 받고 대가도 지급해야 합니다. 개천예술제 문학부 서약서에서 수상작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수상작을 비롯해서 응모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저작재산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키는 내용은 이제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모전을 진행한 진주문인협회는 서약서를 작성할 때 바뀐 저작권 지침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정된 걸 살피지 못한 건 저희들이 불참이면 틀림이 없고요. 원고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고 원고를 되돌려 줘버리면은 그 발간집을 발간할 수가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는 서약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공모전 저작권 지침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공모전 요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주 진양호를 도는 자전거도로 1단계 공사가 마무리돼 오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진주 명성면 오미마을에서 대평면 청동기 문화박물관을 잇는 구간 8.2km인 자전거도로는 산청군 경호강 백리길과도 연결됩니다. 진주시는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건설을 4단계로 나눠 2024년 완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입장권이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구매자는 하동 레일바이크 등 경남 12개 시군 27개 유료 관광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 창포원이 국제정원관광 네트워크로부터 정원 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망지방정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정원관광 네트워크는 정원 관광을 연구하는 국제 민간단체로 영국과 프랑스 등 7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포원은 경남 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시작된 창원 함안간 광역환승 할인제를 기념해 함안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해 창원 시내버스와 함안 농어촌 버스를 갈아타면 두 번째 이용하는 버스에서 1,450원의 요금이 차감돼 결제됩니다. 창원과 함안 버스 이용객은 한 달 3만 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46%가 광역환승 수요로 분석됐습니다. 창원시와 부산광역시, 한국전기연구원이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시와 부산시는 한국전기연구원이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진행하는 제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접목 사업 등 연구개발과 지역 특화 업종 적용 등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생활안전대원 기술경연대회를 엽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활동 구조기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소방서 18곳에 생활안전대원 54명이 출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경남소방본부의 생활안전 출동 건수는 3만 1,000건이 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난달 말 29일 창녕 장척저수지 등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군 함정의 에어컨실에서 배관 청소를 하던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직업 닷새 뒤 숨져 해경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해양경찰서와 해군 등은 55살 A씨가 지난달 20일 창원 진해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3,200톤급 함정에서 에어컨실을 청소하다 유색가스에 노출된 뒤 닷새 후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놀이공원이 될 텐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로봇 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 그동안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던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봇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로봇 전문 놀이동산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두고 화창한 가을날을 즐기러 나들이 가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커다란 로봇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겨봅니다. 놀이동산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지요. 오랜만에 야외로 나온 가족 관람객들은 흥겨운 마음에 기분까지 들뜹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사람들,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집에만 있다가 바람도 쐴 겸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오니까 너무 오늘따라 날씨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지금 바이킹만 5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로봇 체험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인공지능 AI 로봇을 만나는 시간. 인간의 감정을 가진 로봇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을 통해 로봇과 친해집니다. 반가워. 귀여워.
감정 로봇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사람의 표정을 읽고 감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말도 잘 듣고 귀여워요.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로봇은 사람처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표정과 목소리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사람들 말을 많이 알아들으니까 친근감 있고 노래 한 곡 불러봐라니까 부르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문을 연 로봇랜드는 놀이기구와 로봇 체험 등을 동시에 즐기는 로봇 테마파크입니다. 체험관에서는 로봇 연구센터에 입주한 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로봇과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트랙션과 로봇 콘텐츠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좀 더 친숙해지고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몰입형 실감 콘텐츠로 로봇과 교감하며 로봇 세상으로 한 걸음 다가갑니다. 생각보다 좀 새로운 것 같은 게 많았고 그리고 이 로봇도 신기했고 이렇게 같이 보니까 재밌었고 로봇 축제 기간을 맞아 중앙광장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개발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처럼 관절을 움직이는 미니 휴먼 로봇 댄스 공연은 인기 만점인데요. 관계자들은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로봇에 보완할 기술을 참고합니다.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 중인 게임도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로봇 가면을 쓰고 게임에 참여했는데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모처럼 야외로 나와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최근에 좀 완화가 돼가지고 코로나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계획을 해서 왔습니다. 미니 로봇 그것도 멋있었고 아침부터 와서 서둘러서 왔는데 그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로봇랜드는 로봇과 친해지는 4차 산업체험 학습장으로도 각광받으며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로봇랜드에 온 만큼 로봇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로봇 관련된 꿈을 가질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은 로봇랜드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동산에서 쌓은 추억은 어른이 돼서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데요. 이번 주말 로봇과 함께 미래를 체험하며 꿈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 누구보다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가장 깊었을 겁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시간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 가장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도 그렇고 또 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준비가 좀 잘 돼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10월 20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걸 발족을 하고 하필이면 경남도지사 권한 대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하병필 부지사 단장으로 해서 2개 본부와 5개 대책반으로 해서 72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도 또 구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경남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 단체와 함께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전환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경남 소상공업계 전체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좋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희망이 아니고 네. 정부의 규제와 여러 가지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인원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또 해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 예. 시간 제한도 점차적으로 완전히 해제해 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예. 2020년 초반부터 이제 예. 코로나19가 시작이 됐는데 예. 어떻게 보면 만 2년 동안이었습니다. 뭐 피해라고 하면 이게 집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다고 보시는지? 예, 저희들이 작년 2020년도에 경상남도와 소상연합회가 같이 소상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소상공인 매출은 44.69% 감소를 했고 네. 또 소공인 매출 또한 32.26% 대폭 감소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거리에 보면은 임대라는 그런 글자를 보면은 과연 얼마나 많이 네. 휴업과 폐업을 하고 또 고소가 됐는지 잘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네. 실제로 폐업하신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네. 집계된 부분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들이 많은데요. 예.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뭐 PC방, 목욕탕, 식당, 또한 뭐 여행업, 공방 네.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특히나 소상공인 또 이제 소공인으로 보면은 조선기자재 쪽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한여로 보면은 그제 한 카페에서는 영업을 이렇게 했는데 매일 매출이 제로를 찍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폐업을 하고 회생을 네. 하는데 매달 보면은 85만 원씩 수입도 없는데 네. 이렇게 내면서 코로나와 어렵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정부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요구를 하셨어요. 네.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 그 정부에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열심히 더 잘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좀 늦더라도 그 손실보상을 100%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 숙박, 또 외식업, 뭐 전시업, 또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또 재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예. 부분도 구제를 또 충분히 네. 해야 된다 보고 또 2, 3차 또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고 부가세 감면이라든지 네. 또 면제 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네. 종업원들에 대해서 또 50% 정도의 어떤 인건비도 또 지원해주고 예. 또한 그 지금 당장 그 회생을 해야 되니까 그 무이자 네.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네. 해야 되겠고 또한 보면은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세금이 또 많습니다. 네. 전기세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좀 네. 감면을 또 해줘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지금 보면은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네. 이 원자재 값을 좀 잡아줘야 된다. 네. 지금 10% 20%가 아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4차 대유행까지 겪었고요. 혹시 네. 모를 5차 대유행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 우리가 다시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우려가 있거든요. 예. 네. 짧게 아, 답을 알겠습니다. 해주신다면. 사실 그 5차 대유행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예. 영국과 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확진자가 발생됐지만은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네. 함께 갔다 이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알겠습니다. 독감과 같이 일상생활로 같이 가져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네. 대한 기대감이 서로가 네. 큽니다. 예. 네. 하지만 또 우리가 지킬 것도 잘 지켜야 되니까 네.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많이 회원 예. 업체들과 말씀 나눠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11월입니다. 첫날인 오늘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해 하늘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아침마다 내륙으로는 안개가 자주 끼고 있는데요. 내일도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의령과 함안 5도, 창녕과 밀양 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고요.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날이 크게 추워지지 않고요. 금요일까지 대체로 맑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 흐려지며 일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이전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도 방역수칙 준수는 우리의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들을 기억해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